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약통 안에서 조용히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드시던 그 영양제가 사실은 당신의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심혈관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병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일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이 심각한 주제를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가장 가까운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박정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술과 담배를 끊고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영양제며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물과 함께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감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원인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친구 아내가 가져온 약통을 열어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20병이 넘는 영양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성분들이 친구의 몸속에서 함께 작용하며 간과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친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자녀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식탁 위에 약병들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친구를 잃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도 회사들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알려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반짝이는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의 몸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의 자세한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음을 되찾고 암까지 예방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며 평생 담배를 피우며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환자였던 이 시작 어르신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10년 전 큰 결심으로 금연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이 사다 드릴 때마다 베타카로틴을 드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 담배도 끊었는데 이것만은 믿고 먹는다오. 지금이라도 건강 챙기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지 않겠어. 3년 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선명한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폐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믿었던 것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18%나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상처를 없애기 위해 거친 자극을 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치료법은 차가운 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의 따뜻함에 있습니다. 약 대신 무지개빛 채소를 드세요. 아침에 사과 반쪽을 먹고 점심에는 생강을 갈아 넣고 저녁에는 마늘을 다져서 밥에 넣어 드시는 작은 습관.
그것이 몸을 지키는 진짜 치료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계란을 드신 적이 없으시다면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돈을 내고 끔찍한 병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젊음 회복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분들이 당신의 약병 속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뼈 건강의 함정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나이가 들수록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드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에 있습니다. 무작정 드시다가 큰일 난 김지영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딸이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최고라고 해서 대량으로 사온 것을 보고 뼈에 구멍 생기는 것이 무서워 매일 물 한 컵에 1500mg이 넘는 칼슘을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낡은 수도관처럼 칼슘 찌꺼기로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량을 넘어 한 번에 우리 몸으로 들어온 칼슘은 자연스러운 자리를 잃고 혈관의 좁은 틈으로 들어가 벽에 직접 달라붙게 됩니다. 뼈를 조금이라도 지키려다가 오히려 심장을 잃을 뻔한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슘에게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친구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맑은 날 동네를 15분만 산책해도 우리 몸이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약국에 가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햇빛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심장이 약하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부모님과 상의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약병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기억력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은행잎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을 대상으로 몇 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치매 예방에 대한 은행잎의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해서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김마사오 교수님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기억력을 확신하며 매일 은행잎을 계속 드셨습니다. 나는 비록 몸은 늙었어도 정신만큼은 아직 청년이야라고 하시던 자부심이 대단하셨지만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서 가볍게 엉덩방아를 찌으셨는데 머리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피에는 상처가 생겼을 때 지혈을 위해 뭉치는 용사들이 있는데 은행잎은 이 용감한 전사들을 잠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사고가 생명을 위협하는 뇌출혈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뇌 영양제는 술, 웃음, 그리고 배움입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바보 같은 농담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간식을 드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수만 원짜리 약보다 훨씬 효과적인 뇌 운동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을 함께 드시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기억력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약이 부모님 약장 위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근육에 대한 불안감, 붉은 용량 단백질 가루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노인들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루로 된 단백질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실 때 발생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즉 신장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낡은 정수 시설의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잘 작동해서 어느 정도 노폐물이 제거되지만 낡은 필터에 계속해서 탁한 물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필터가 망가집니다. 인간의 장기는 한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김태로 사장님은 나이가 들어 힘이 없다고 느끼시고 텔레비전에서 이것이 기력을 되찾아 준다는 말을 듣고 큰 결심으로 단백질 가루를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숟가락씩 충분히 섞어서 드셨는데 3개월 후 몸이 부어오르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루는 너무 빨리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음식은 천천히 흡수되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멸치 3마리.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이 더 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도 우유나 물에 단백질 가루를 풀어서 드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편리함의 함정입니다. 종합영양제인데 한 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광고가 정말 편리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편리함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함정으로 우리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 가지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영양제는 지휘자 없이 모든 악기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조화가 깨집니다. 김사토 케이코 어르신은 신정여행에서 자녀들이 사온 종합영양제 포장지가 서랍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좋다고 하니 매일 드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건강검진 후 원인 불명의 기능 수치 상승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십 가지 성분들이 서로 싸우며 간을 밤새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에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사러 가기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병원 약물을 드시는 경우 성분 충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특별히 제가 40년 인생을 통해 깨달은 하나의 황금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 40년 진료의 확신입니다. 집에 가시면 약병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알약을 손에 들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먹고 있는가? 왜 만약 이 질문에 10초 안에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하게 몸의 소리를 듣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건강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온 간과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특별한 차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우엉뿌리 20g, 생강 5g, 대추 3개입니다. 먼저 우엉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얇게 썰고 생강도 편으로 썰어주세요. 물 500ml에 이 재료들을 넣고 15분간 끓인 후 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혹시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단백질 가루,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넣던 종합영양제까지 믿었던 것들의 차가운 배신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알게 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의 결말이 달랐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몸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입니다. 건강은 수조 원을 들여도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농부는 내일의 수확을 위해 당장 밭에 독을 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잡초와 마주하고 햇빛에 노출시키며 깨끗한 물을 주며 아버지의 힘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약이나 더 비싼 영양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과 마주할 용기와 자연스러운 음식과 햇빛입니다. 꾸준한 절의 비료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약을 빼고 식탁에 갈아놓은 허브 한 접시를 놓고 시간이 쌓이는 작은 정성이 어떤 질병도 쉽게 파괴할 수 없는 건강에 강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지속성이야말로 우리 몸이라는 느낌을 풍부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만 제가 40년 정신적 삶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황금 비밀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몸에게 묻는 3가지 질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이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질문 하나,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드시려는 것이 정신적 진단의 근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들 먹으니까 또는 라디오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드시는 것인가요? 몸의 소리 대신 세상의 소음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질문 2. 대신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는가? 근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단백질 가루 소리에 먼저 손이 가나요? 아니면 따뜻한 두부 한 모와 향긋한 아기를 먼저 떠올리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약병을 열기 전에 냉장고 문을 먼저 여세요. 그것이 좋은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가? 약을 드신 후 속이 무거우신가요?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그냥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이 깨어서 하는 필사적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입니다. 제발 멈춰 주세요. 혹시 이런 실수,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믿고 너무 많은 약을 드시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나요? 애정이 있어 보이지만 속마음이 깊은 남편, 혼자 사시는 어머니, 경로당과 교회에서 만나는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자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생명 하나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만약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건강한 변화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씨앗을 꺼뜨리지 말고 힘차게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은 앞으로 내 몸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혜와 건강 연구소가 그 길에서 믿음직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제가 의지를 갖고 부모님을 계속 지키며 더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100세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믿음직한 건강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첫걸음은 식탁 위 약병에서 상위 성분 하나를 비우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꾸준한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